네, 일단은 CPI는 높게 나오겠죠. 아, 네. 네, 지금 내일 나오는 CPI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예상치 대비가 아니라 지난달 대비. 네. 뭐 예상치에서 이제 내외는 움직이겠지만은 지금 물가가 고물가가 유지가 되는 상황 내에서 CPI라는 지표는 이제 지난달 네. 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정말요? 발표할 때 유동성은 엄청 뛸 거예요. 네. 거래에 대한 유동성은. 근데 이 CPI가 나온다고 해갖고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지표는 안 돼요. 속도가 더 빨라질지 늦어질지를 좀 종잡을 수 있는 이런 기준점은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될 포인트는 속도에 대한 문제밖에 지금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에 네. 여기부에 포커싱이 굉장히 담겨 있는데, 네. 더 빠르게 한다, 더 느리게 한다, 어쨌든 간에 결말은 4회 이상으로 진행을 한다. 뭐 이 정도는 다 이제 아웃라인 폼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 엄청난 임팩트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군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1월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거는 네. 굉장히 단순해요. 1월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미증시도 그렇고, 미증시 17,000 레벨링에서 이제 14,000 레벨링까지 한 번에 내려오고, 저 코스피도 이제 3,400 지수에서 이제 2,600을 깨지는 상황이 연출이 됐잖아요, 한 번에 큰 폭락으로. 근데 왜 이러한 연출이 일어났냐 이러면은 원래 이게 3월에 일어나야 될 궤도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5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기를 하니까 이전에 이제 자금에 대한 흐름이 빠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국채금리죠. 국채금리에 대한 급등 시기를 타이밍을 잘 맞췄어야 돼요. 근데 이게 긴축 시기를 시도할 때 거의 맞물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보통 이 시기 때. 국채금리가 폭등을 할 때 어쨌든 간에 실제 금리가 상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시에 자금이 빠진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1월에 그냥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 1월에. 결국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게 시장에 이미 다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사실상. 1월에 대한 하락분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시도하겠죠?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시도하겠죠. 페드에서, 뭐 한국은행에서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 증시에 영향을 줄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뭐예요?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닌가요? 근데 긴축에 대한 첫 시도, 이제 첫 발을 뗄 때죠. 첫 발을 뗄 때, 실질 금리가 올라갈 때 그때 증시가 하방에 대한 조정치를 내리는 시기가 1월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부터 증시가 좋을 것 같습니다. 3월부터. 네. 2월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2월도 시장 악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왜 3월일까요? 시장 다 반영이 끝났으니까. 시장 반영이.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 전에 다 반영이 된 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것도 시장 심리에 대한 반영이거든요. 미리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선반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채 금리 상승이. 선반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3월 이후에는 국채 금리가 안정세로 들어갈 가능성을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다시 상승에 대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2월은 아닌가요? 이거죠. 2월은. 지금 네. 2월이잖아요. 네. 2월은 좀 힘들다 이겁니다. 2월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 이제 저희 연휴 지나고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장이 나쁘지 않았죠. 네. 기대를 하실 거예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바닥 찍었나? 예. 이런 생각 2700 다시 깨집니다. 한번. 근데 더 이상 많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 어느 선까지 떨어질 거로 보시나요? 2600선이 한 번 깨지고 거기가 이제 바닥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어요. 2600선이요. 예.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노란톡에. 네. 이제 바닥 다지기가 2월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아닌 바닥 네. 다지기, 바닥 네네. 다지기 이런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1월에 코스피가 떨어진 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 정확한 이유. 정확한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네. 간결해야 돼요. 해답은 나와 있잖아요. 미증시 떨어져서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맞죠? 네.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미증시 떨어져서요. 이거예요. 그럼 미증시는 왜 떨어졌나요가 정확한 질문 아닐까요? 그죠? 네. 미증시는 국채 금리 오르니까요. 오르니까.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은 국채 금리랑 실질 금리에 대한 관계를 표현한 건데 최근 오른쪽 상단 보시면 맨 오른쪽 보시면은 빨간 선이 쭉 올라간 거 보일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한 번에 빠져나오니까. 그죠? 국채 금리가 한 번에 올라가니까 물가는 안정화되면서 뭐 이제 CPI는 높게 측정이 되지만 이건 후행성 지표고 우리가 보는 BEI 앞으로 10년에 대한 평균치, 예상치 이걸 보면 안정세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긴축에 대한 시도 효과거든요, 사실. 빠른 시도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럼 시청자분들 제 궁금한 2월의 장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2월 장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편이에요. 바닥 다지기 아직 들어가는 장이니까 아직도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다시 시장을 참여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3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응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그때는 국채 금리가 안정세로 들어갈 만한 명분이 되거든요. 시장 반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게 첫 긴축에 대한 금리 인상을 시도할 때 나타나는 효과예요, 여러분들. 지금만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두려운 건 사실 있어요. 오늘 내용을 봤는데 네. 사실 미국이 연 8회 인상을 1년치에 다 해버린다면 만약에 한다면 연 7회요? 8회요. 8회도 봐요. 내년 상반기까지 8회 인상한다고. 내년 상반기까지. 네, 상반기까지. 네.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한미 금리가 역전돼 버리면은 진짜 이거는 주식을 당분간 안 할 생각 정말 많이 가져야 돼요. 네. 지금 미국이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예. 앞으로 계획성이. 예. 근데 한국은행이 앞으로 올해 말까지 1.75%를 예상을 하는데 예. 미국이 충분히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행은 간을 볼 거예요. 미국 페드에 대한. 어떻게 엄청 높지도 않고 엄청 낮지도 않은 이 밸런스를 계속 유지를 할 텐데 네. 미국이 이렇게 인플레 파이터로 계속적으로 시도해갖고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린다면은 한국은행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수준에 이르를 거예요. 그때는요 역전이 돼버리면 네. 그냥 다 이유 없이 시장 죽습니다. 그 2018년도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신세계 여기 나와서요 진짜 이 얘기 했었거든요. 네. 2018년. 그때도 미리 예견을 해주셨네요. 4년 전, 그렇죠? 4년 전이네요. 4년 전. 예. 4년 전에 한미금리 역전이 이게 지금 이루어진데 이게 장기화 들어가는데 네. 이거 1년 이상은 주식이 좋지 않겠네요. 이러고 그 얘기했다가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제가. 네가 뭘 아냐. 1년 지난 뒤에 그 시장이 안 좋은 게 계속 드러난 게 네. 사실 이제 기본적인 코스피 구조가 외인 수급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게 유지가 안 되는 모멘텀이 발생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좀 우려되긴 하죠. 향후. 지금 당장보다는. 저는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미증시가 잘하면 나스닥 지수가 19,002만까지는 갈 수는 있겠다. 한 번은. 17,000에 대한 고점은 한 번 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증시는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지만 네. 사실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고점 돌파는 어렵다 보시는 어려워요. 거죠? 사실 네.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이제 저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네. 이제 흔히 말하는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애국심. 애국심. 네.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화돼 있고 되게 좋은 시장이지만 네. 시장 메커니즘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하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2008년 리먼 발생하고 네. 11년도에 이제 긴축을 시도할 때도 같은 현상이 펼쳐졌었거든요. 예. 박스권에 대한 랠리가 그 시장에 대한 뷰가 오히려 지금 시장에는 정답이 제일 가깝다고 봐요. 네,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네. 일단은 1월에 대한 하락은 미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이게 앞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시도하는 미국 입장에서 계속 시도할 때마다 급등이 드러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첫 금리 인상 시도 직전에 드러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1월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2월도 그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 시장에 대한 새로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3월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제가 코스피 2600 질문이 왔었어요. 2600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주식이 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장님? 갖고 있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냥. 왜냐면 바닥 따지기가 들어갈 게 보여서요.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바닥 근처에 한 번 더 갈 수 있지만은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효과가 이제 추후에 어떤 박스 랠리를 보였을 때 그때 익절이든 손절이든 최소화시켜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다시 올라가긴 할 거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1월 시장에 대한 하락 원인은 미국채 금리 급등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실질 금리에 대한 상승 때문이다. 자, 2월까지는 미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시장에 대한 안정화는 3월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월 아직까지 시장 상승세 아닙니다. 이 점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